그러면 규모로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뭐 서울회생법원 못지않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운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지방법원의 보정 사례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저희가 법원별로 이렇게 보정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인천 한번 또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세개 회생법원을 보면서 네네. 재판부 개수가 어느 정도였냐라는 걸 봤고,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원의 한 절반 정도 그렇죠.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재판 진행도 이제 오래 걸리고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회생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들하고 이제 같이 있고, 일단은 회생이나 파산 관련한 재판부 수를 보면은 여기 이제 단독에 파산 6, 회생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로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뭐 서울회생법원 못지않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여기에는 회생 같은 경우는 뭐 일반 회생이라든지 이런 재판부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서울회생법원만큼 회생 사건만 전담으로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청 사건들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사건 수나 재판부 규모상으로 결코 이제 작지는 않다. 크다. 이런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이제 보정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걸로. 네. 첫 번째 인천지방법원의 보정 공고 이제 한번 살펴보면, 뭐 이제 첫 번째로 되어 있는 거는 뭐 회생위원 보수 이렇게 납부하라, 뭐 요거니까 이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여기 2번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취업자인 바, 뭐 학력, 소득, 현재 거주지 상세하게 진술하시고, 신고한 소득 또한 신뢰하기 힘들고, 현재율이 지나치게 낮고, 개인회생 신청 사유와 진술 내용 부실함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작성해라. 일단 이 서두부터 심상치는 않아요, 그죠? 그렇죠. 공격적이죠. 최근 채무도 법원별로, 재판부별로 최근 1년에 발생한 거냐,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거냐,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여기는 2, 3, 4번을 찍어줬는데, 요거는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최근 2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25년도에 접수했는데 23년도에 이제 발생한 채무들부터 이제 소명해봐라 라고 이제 나왔고, 뭐 이제 표 양식은 사실 또 상대적으로 다른 법원 대비 이제 간명하게 나오긴 했어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마지막 사용한 1년 기간 동안, 그래서 최근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월별 사용 금액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보험 신용정보조에서 제출하고 각 해약 환급금 확인서 제출해라. 그다음에 이거 뭐 청산가치 반영해라. 뭐 이거는 이제 당연한 보정인 거고. 네. 부동산하고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최근 3년 이내에 처분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명해봐라. 뭐 이런 보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계좌 같은 경우도 법원별로 뭐 1년, 2년 뭐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좌도 1년치를 제출하고, 다만 계좌를 1년치 제출하라라는 거는 땡큐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2년치 제출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 다만 이 내역 자체가 너무 타이트해요. 30만 원 이상인 거는 다 소명해라 라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부산이나 수원 같은 케이스는 2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쓴 게 뭐 부산에 접수했으면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게 건데. 인천에서는 이제 잡힐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제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다음에 뭐 이제 이분은 사업을 과거에 하셨던 분이니까 뭐 이제 폐업 사실 등록 뭐 이런 거를 이제 제출해봐라 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소득 관련해서는 소득도 이제 아까 못 믿겠다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대표와의 관계, 혹시라도 이제 사업장에 지인 사업장에 위장 취업해가지고 소득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제 요거를 의심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위장 취업을 혹시라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타이트한 보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사 경위, 구인 광고 통해서 입사했으면 캡처해 그게 구인 광고도. 내용을. 근데 저는 약간 이거는 사람인 뭐 이런데 알바몬도 시간 지나면 내려가잖아요. 그러죠. 삭제하죠. 이거를 캡처해 놓는 사람들이 있나? 근무 장소, 근무일자, 시간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그리고 근로계약서 뭐 작성해라. 그다음에 뭐 급여명세서 금융자료, 그다음에 근무하는 얼굴 사진, 내외부 사진 4장 이상.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밑에 나오긴 하는데 현재 이제 해외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최종 거주지가 관할이 되니까 인천에서 거주하시다 해외로 이제 호주로 넘어가신 케이스니까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를 법원이 사실 좀 못 믿는 것 같아요.
소본상의 이민 사실이 나오지 않는 사유도 밝혀라.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결국에는 이걸 못 믿으니까 휴대폰 최근 6개월간 통화 내역, 발신지, 뭐 국가, 장소 일치하는지 소명해봐라. 그 다음에 직전 주소지 5년치. 이제 요거는 뭐 다른 법원에서도 자가냐, 뭐 임대냐, 임대면은 보증금은 어떻게 됐냐, 요런 부분도 소명하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이제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에 관한 서류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상당히 타이트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해외 출입국 사실 이 부분도 이제 밝혀라 하는 거고, 그리고 인천은 특징적으로 요 부분 변제계획안 제10항 요건 이제 조건부인 거죠. 조건부인가를 인천은 사실 상당히 좋아하는 법원입니다. 그래서 소득신고 의무를 이렇게 부과를 해서 매년마다 이제 소득 관련한 뭐 납세 내역이라든지 원천징수 영수증, 뭐 건강보험 자격특시 확인서와 같은 자료들을 내고 혹시라도 소득이 증가하면 더 내라. 이제 요렇게 보정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정은 살펴봤고 저희가 이제 같은 법원이어도 다 다른 재판부로 케이스들을 이제 나눠서 보고 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특징적으로 보정이 다 다르죠. 여기 이제 뭐 보정서 작성 방법을 이렇게 안내를 했고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이제 단순한 뭐 오기 정정이나 수정 요청이니까 넘어가고 채권 번호 6, 7, 9, 10번 요게 이제 몇 년치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재판부는 최근 채무 1년치입니다. 이전 재판부는 2년이었고 다르죠. 채권자별로 이 기본적으로 근데 굉장히 타이트해요. 지출액 30만 원 이상은 다 소명해라. 최근 대출 기간을 확인하는 건 1년이지만 그 1년 동안에 30만 원 이상 사용된 거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디다 썼는지 다 밝혀라.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타이트하게 나오고 표 양식은 여전히 다 제각기 다릅니다. 뭐 이제 이런 내역들을 쫙 뭐 타인, 뭐 편파 변제, 뭐 지인 변제했으면 청산가치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래 내역서에 상대방 없이 출금 내역만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도표로 만들어서 밝히고 돌려막기 했다면 그 금액들을 이제 특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CD기나 ATM에서 출금한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CD, ATM 출금한 경우도 뭐 3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뭐 이것도 이렇게 조건을 거는데 여기는 일단 없습니다. ATM 출금했으면 일단은 일단 다 내봐. 전반적으로 돈 액수가 타이트하죠. 그리고 여기 아까는 없었는데 여기 있죠. 주식 비트코인 요거 청산가치 반영. 그러니까 이제 회생법원하고는 완전 결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카드는 24년 8월부터 이게 25년 사건이니까 어쨌든 최근 1년이잖아요. 근데 1년인 거는 고마운데 금액은 여기 또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계좌 내역 같은 경우도 25년도에 최종 거래가 있었으면 요것도 최근 1년치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24년 8월부터 1년치를 내라는 건데 요것도 금액이 3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기간 자체는 1년으로 한정해서 짧게 해줘서 이 부분은 좋지만 반면에 금액은 50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이다. 너무 타이트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뭐 재산 처분한 거 있으면 소명자료 내라. 그다음에 뭐 지방세 납부 내역 내라. 이제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최근 취업 관련해서는 뭐 이제 이런 보정들, 금융거래 내역이라든지 급여명세 내라는 게 나오고, 최근 취업이니까 뭐다? 조건부니까 무조건 이제 나온다. 변제계획안 여기 있죠. 소득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안 10항에 소득 및 이직 신고 의무 이렇게 내라. 그래서 급여가 2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이 증가된 소득의 50%를 변제에 투입하라. 그러니까 인천은 이 보정을 통해서도 조건부인가 굉장히 좋아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정도 한번 또 보면 여기도 과거, 그러니까 인천은 보정이 어쨌든 채무자 기본적으로 좀 못 믿는다는 경향이 나오죠. 1항은 보면 과거 10년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 당신 과거 10년 동안 무슨 일 했어? 어디서 근무했고 얼마 벌었어? 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내라라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종전에 24년도에 진행하다가 사건 이제 폐지하셨잖아요. 이 폐지된 사유가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라라는 보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채권자 목록 관련해서 요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항상 다투고 이제 많이 논의했던 쟁점 중에 하나인데, 가대보험이라든지 세금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인데 많은 재판부에서 아직도 총 변제 기간 중에 절반 이내로 갚아라. 여기도 여실히 이제 18개월 이내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은 18개월 이내로 정리해라. 이제 이런
이런 보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변제금이나 이 기간 자체가 18개월 이내로 뭐 당연히 맞출 수 있거나 크게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따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18개월로 이 낮추려면 뭐 거의 너무 높아서 엄청나게 변동이 된다라고 하면 요건 이제 법리적으로 충분히 이제 다툴 만한 쟁점이다라는 거는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종전 사건의 청산 가치 뭐 이것도 뭐 동일하게 반영해라 뭐 이제 일반적인 보정인 거고, 요거는 이제 아까하고는 약간 다르죠. 계좌 내역을 보는데 1년입니다. 1년.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합계도 50만 50만 원으로 조금 늘려줬어요. 여기는. 아까 두 개의 재판부는 30만 원이었는데. 원이었죠? 근데 여전히 특징적인 건 주식 코인 안 봐준다. 청산 가치에 반영해라. 인천은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취업에 대해서는 뭐 급여 거래 내역,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서 뭐 이제 이런 자료들,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출입국 사실증명 내라. 이제 이런 정도의 보정이 나온다. 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보정을 한번 살펴보면, 네 번째 보정은 사실 아까 보정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해도 간단한 편인데, 예. 변제계획안 10항에 요건 좀 특이해요. 채무자 소유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615조 3항에도 불구하고 월 변제 20회분을 인치 완료해야 소유를 상실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원래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다 풀 수 있는데 이것도 채무자를 못 믿겠다는 거죠. 인가 받고 뭐 이 강제집행 가압류 풀어버린 다음에 어디다 팔아버리고 회생 절차 끝까지 안 해버리면 이것도 결국엔 절차를 악용하는 셈이니 적어도 20회까지는 내면 풀어줄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팔든지 뭐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인천은 기본적으로 채무자를 좀 잘 못 믿고 믿겠다. 절차를 악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강한 색안경을 끼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아까도 봤지만 우선 채권 변제 기간이 무조건 이제 2분의 1로 맞춰라. 이런 보정이 나오고 요게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정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간명하게도 나오기도 한다. 다만 재판부별로 편차는 굉장하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다섯 번째 사례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여기는 카드 그나마 이 재판부가 제일 여유 있게 봐준 것 같아요. 1년 동안이고 50만 원입니다. 다만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100만 원 이상 소명해라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타이트하게 30만 원이 제일 많고 그나마 봐주면 50만 원. 50만 원. 그리고 2년 동안 재산 처분 내역 설명해 봐라 라는 것과, 이제 뭐 배우자님도 개인회생 진행하고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봐라. 이제 요거고, 이런 보정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60회로 왜 연장하고 도대체 뭐가 근거고 이렇게 나오는 사정이 뭔지는 밝혀줘야지. 그렇죠. 뭐 변제율이 너무 뭐 하다 보면 너무 낮다든가 뭐 그런 거 없이 일단 60회. 60회로 연장해라. 사실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다퉈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대리인이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보정이 나오고 이게 끝입니다. 굉장히 보정이 단순하지만 핵심은 60회. 60회 늘려라. 있고 마지막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다부터 보면 채권번호 14, 15번 사용처 소명해 보십시오 라는 건데, 이것도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채무였습니다. 최근 2년 발생한 채무고, 이건 또 굉장히 특이한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최근 6개월이에요. 근데 30만 원. 그러니까 기간은 6개월이라고 하는 재판부는 회생법원에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6개월인데 30만 원.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건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뭐 어쨌든 기간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하고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왜 우리가 회생 사건 진행하다 보면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인천에 거주하시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아니면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인천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런 특징을 조금 고려하셔서 인천이 쪽으로 기간은 짧게 본다. 그렇죠. 기간이 짧으면 유리한 분들 분명히 있거든. 있죠. 그런 분들 이제 이렇게 고려해보셔서, 다만 이제 주식 코인이면 불리하다라는 거는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여기도 활동성 계좌 여기도 6개월입니다. 6개월. 짧다. 50만 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보정. 2인 가구인데 중위소득 55%. 60%가 기준인데 5% 일단 깎아서 변제금 더 내. 밑도 끝도 없이 근거 없이 이런 보정들이 사실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또 뭐 다른 광주나 이런 데서 변제율 몇 프로 이상으로 올리십시오. 아니면 뭐 이 정부에서 변제기간 60개월로 올리십시오. 이런 보정이랑 맥락을 같이 하는데 그거를 근거가 없다. 그리고 우회적으로 우회적으로 중위소득의 55%로 50%뭐 이렇게 낮추십시오. 이런 보정들도 왕왕 나온다. 이게 이제 특징적이다. 다퉈야죠.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보면은 인천은 2028년도에 회생법원이 이제 신설된다라고 하는데, 인천도 이제 좀 조속히 설립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오늘 인천지방법원의 어떤 보정 사례 6개 이제 놓고서는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뭐 하여튼 좀 특징적인 요소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계좌 관련해서 보는 기간은 짧고 금액은 타이트하다. 그리고 조금은 변제율을 높이라든가 변제 기간을 늘리라든가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 없는 보정이 좀 나온다. 그리고 주식, 코인,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라는 보정 역시 나온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다음 법원 남은 게 어디가 있죠? 거의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아직은 많죠. 아, 대구, 대구, 청주, 그다음에 전주, 전주, 뭐 제주, 제주, 뭐 제주도 있군요. 춘천도 있고, 아. 강릉도 있고 뭐 많습니다. 좋습니다. 아직은. 예. 그러면은 저희 이제 또 법원 투어 중이니까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법원을 또 준비를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보정 사례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